네, 오늘 영상은요, 저번에 약속드린 저희가 취급하는 자재들 좀 자르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그라인더라든지 이런 거랑, 그 다음에 몇 분이 자꾸 전화로 오셨어요. 그냥 정원에 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가장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. 물론 이쁘게 만들면 비쌀 텐데 그걸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뭔지. 그래서 이제 그건 대부분의 담장석들 이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담장석 이용하는 조금 컨셉을 한 두세 가지 설명을 드리고, 오늘은 블럭, 그 다음에 부정형 현무암 이런 거 자르는 거를 조금 영상을 담으려고 해요. 사실 이제는 돌 자르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. 겁 안 먹으셔도 돼요. 생각보다 쉬워요. 근데 이제 좀 트릭들이 있으니까, 자르는 트릭들이 있으니까 그걸 모르면 겁이 먹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고, 자꾸 담장석 문의가 요즘 너무 많지요. 그래서 한 번 더 요약 설명을 드리면, 요게 지금 담장석이에요. 보시면은 요게 위에 한 팔레트 전체적으로 보여줘봐. 요게 이제 한 팔레트가 95개에서 100개 정도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톤수로는 이게 1.7톤 정도 나갑니다. 이 한 팔레트의 톤수가. 그러니까 뭐 차를 불러서 가면 되는데, 근데 이게 담장석이 뭐 10개, 아니면 5개, 6개 정도 필요한 공간이 제법 많아요. 그때는 이제 여기 와셔서 수량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이게 담장석이 한 팔레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. 그 수량이랑 여기 나오는, 그 다음에 이 회배수로 따지면 이 평면이지, 여기 보이시는 면으로 기준해서 1m에서 6m 가요. 그걸 6해배라고 해요. 원래는 해배 단위를 뭐 안 써야 되겠지만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 제곱미터라고 하죠. M2. 이게 이제 1m 높이에서, 이 정도 1m 높이에서 6m 갈 수 있는 양이 요거 한 팔레트예요. 자, 이제 담장석으로 오늘 정말 깔끔하게 뭐 25,000원, 3만원에 야외에 이쁜 의자 만드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뭐 생각보다 유치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게 낮으면 또 이쁘거든요. 이상한 거 갖다 놓는 거보다. 자, 갈게요. 자, 우선 1인용 의자를 만들려고 해요. 1인용 의자 그냥 중간중간에 하나씩 정원 같은 데다가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조금 앉아 있을 수 있게. 그거는 너무 쉽습니다. 뭐 작업하는 것도 작업도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2m 작업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놓고요. 바닥에 시공해도 됩니다. 보이는 면을 조금 이쪽으로, 어차피 한쪽 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, 형식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올리거든요.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려주시면 이뻐요. 이렇게 올려서, 그 다음에 요걸 이 정도로 이렇게, 이게 이제 저희 현망 굴림이에요. 이렇게 놓으면 그냥 간단한 의자 하나가 돼요. 하나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. 이렇게 의자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, 이게 넘어지잖아요. 요걸 또 시멘트로 하면 안 됩니다. 시멘트로 하면 높이까지 쌓아야 돼서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자꾸 소개해드리는 게 본드잖아요.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본드 계열을 쓰면 좋아요. 근데 이제 딱 붙는 것보다도 탄성이 있는 본드. 그래서 제가 이제 쉘터 본드 자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. 제가 작업하니까 너무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기다 놓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또 쓰긴 해야 되는데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가로지를 겁니다. 쪽으로 이렇게 놓을 거고요. 뭐 이 정도만 해도 떨어질래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나중에 이렇게 놓고, 이렇게 하고, 여기야 저희도 그냥 여기다 앉아 있을 수 있게 놓을 거거든요. 이렇게 붙여서 놓고요. 이렇게 붙여서 놓고, 얘기했지만 항상 이 평면으로 깔려야 돼요. 이쪽 평면이 돌 양쪽이 평면이 되어 있는 면이 이 면이거든요. 그렇게 하고, 이쪽에서도 부정형을 놓을 거고요. 스톱을 잠깐 걸어주고, 본드가 계속 나오니까, 얘는 나중에 본드가 탄성이 있어서 뭐 떨어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한 의자 됩니다.
이게 뭐 3만원이 25,000원 3만원이 안 들지요. 뭡니까? 그거보다 더 떨어지지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외에 이 정도 의자 하나 놓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이렇게 간단히 놓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좀 긴 거 한 2, 3인용 놓으려고 하면은 덕분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놓고 있지 한 발짝 정도 된다. 저거 놓으면 1mm 되겠다. 이 정도 놓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쉘터 본드를 양쪽 코너로 이 정도 묻혀 놓을게요. 뭐 집에서 작업할 때는 조금 더 하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항상 여기가 먼지가 없어야 됩니다. 이 본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놓고 이쁘게 센터 좀 맞추고 그쪽에다 좀 올려줘. 오케이, 올려주고 저희가 오면 이것 좀 조금 들어줘. 오케이. 이렇게 됐다. 저 앞에서 좀 보여줄래, 성구가? 저희가 요런 판은 있을 때 굉장히 싸게 드려요. 10,000원 이하에 들어, 이 판이.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돌을 붙이면 돌의자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근데 저희가 재고로 있을 때가 있고 그럼 싸게 사고, 비싸게 하려면 이걸 맞춰서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. 요 의자 위에 쓸 정도로 할 때. 요게 3, 4만원 안에서 의자 하나씩 처리하는 정원용입니다. 궁금증이 아니라 팁이 좀 됐습니까? 그래서 정원에 고급 의자 놓기엔 너무 비싸고 막 나무 같은 거 갖다 놓기엔 너무 볼품이 없고 그럴 때 요런 용도로 좀 쓰시면 돼요. 저런 거 같은 의자도 이쁘지 않습니까? 네, 저렇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가서 돌 자르는 영상을 더 조금 올려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자꾸 제가 이제 이걸 뭐 이제 얘기를 많이 저거 하겠지만 이 돌 붙일 때는 일반적으로 시멘트로 시공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벽돌 시멘트로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. 근데 일반적으로 셀프로 시공하실 때 어디서 누가 또 고문이 했더라고, 1m 정도로 쭉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이런 본드로 사용하면 한 줄로 쓸 수가 있어요. 시멘트로 하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하면 2장을 놔야 됩니다. 꼭 2단으로 올라가야 돼, 2개로. 그러니까 원가도 이제 더 많이 드는 거지요. 그래서 본드 같은 걸로 하면 높이 낮을 때는 한 단으로 이렇게 가면 좀 이쁜 게 있어요. 돌 자르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. 멈춰서. 네, 회원님, 이번 영상은요 저번부터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돌이나 콘크리트를 자르는 거예요. 그라인더를 대부분에 이제 좀 쓰시잖아요. 그래서 그라인더 쓸 때는 쇠 자르는 게 있고 다 틀려요. 뭐 타일 자르는 게 있고 뭐 돌 자르는 게 있고. 그래서 요것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용이 짧아서 앞에 그 담장석 컷이랑 같이 지금 뒤에 넣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자재들 자르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.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이, 이제 저희가 이게 제 공구입니다. 요즘 공구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특집으로 제 공구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나중에 한번.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걸 하고, 이런 그라인더는 대부분의 이제 집에 있잖아요, 보통. 그래서 요 그라인더를 쓰고 돌 자를 때는, 우선 돌 자를 때는 요게 대부분의 가장 많습니다.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. 그래서 요거는 건식이라고 해요. 물 없이 자르는 거예요. 근데 요게 약간 좀 튀는 느낌입니다. 잘라보시다 보면 부드럽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. 그렇게 하고, 요게 이제 습식용이라고, 요날들이 보통 타일 자를 때 요날들 쓰는데, 얘는 물 같은 게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.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. 우리 소비자분들, 저를 아시는 분들은 셀프로 하실 거니까 뭐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가격 차이가 좀 나서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터보날을 달라고 하세요. 터보날은 어떤 때 나무도 자르고 샌드위치 판넬도 자르고 예를 들어서 돌도 자르고 타일도 잘라요. 그게 가장 잘 돼요. 좀 강한 거 자를 때. 그래서 요 터보날은 요것도 이화 건데요.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잘 보시면
생김새가 요건 건식이고요. 요거는 이제 일반 습식 자르는 형태고, 요게 이제 터보날인데 그냥 요 날을 사서 쓰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그 다음에 요 날들을 씀에 있어서 조금 중요시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, 이런 거 이제 갈잖아. 이렇게 갈 때 이 커트날로 자꾸 갈면 안 좋아요. 그럼 이게 휩니다, 한 줄고로 나중에. 그래서 가는 건 뭐냐면은 요런 날이에요. 요런 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평면을 가는 겁니다. 요 날이. 그래서 돌을 가를 때는 요렇게 해서 갈고, 여기 모퉁이 모접을 때 이걸로 싹 접고, 요게 이제 가는 용도의 돌을 화강석이나 대리석 같은 걸 갈 때 요 날을 써요. 이제 조금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? 이해가 쉬우려나요?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, 제가 나중에 조각할 때 돌 큰 거 잘라내는 거 보여드릴 텐데, 옛날에 3월인가 한번 찍었긴 했었는데요. 그건 이제 요 날을 씁니다. 요 큰 거. 경계석으로 따지면은 큰 거 할 때는 요걸 써야 돼요. 근데 요건 사실 뭐 금액도 조금 있고 구하기가 쉽지 않지.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길 날립니다. 중국에서도 그렇고. 여기가 평면이 돼야 작업이 쉬워요. 한국엔 이게 없을 거예요. 제가 볼 때. 요게 다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. 저희가 요걸 날려요. 큰 일을 할 때. 그렇게 해서 이제 날을 쓰고 하는데, 요거는 제가 뭐 쓸 일이 오늘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이거는 뭐 셀프로 쓰시는, 나중에 조각할 때, 제가 요즘 이제 사람 얼굴을 몇 개 만들어야 되거든요. 조각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요 터보날을 쓰는 거를 이제 날을 좀 잘라드리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 중에 자르는 거는 많아요. 뭐 보드블럭부터 모든 자재가 다 잘라야만 됩니다. 어떻게 보면. 근데 유일하게 자를 때 편하게, 이건 유명하지요. 이 파벽돌 자르는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전파해 드린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조금 이따 이걸로도 한번 잘라 볼 텐데요.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, 이건. 그래서 집에서 셀프를 하실 때 먼지 안 날 때 요거는 뭐 센터 잡고, 아이고 이거 턱이 다 나갔네. 이렇게 하면 먼지 안 나고 자를 수가 있어요, 이 파벽돌은. 근데 뭐 정식으로는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은 웃을 수도 있겠는데요. 다시 이게 지금 습기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. 지금 습기가 안 먹어 있어야 되는데, 양쪽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날려놓고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먼지도 안 나고 좋아요. 이렇게 톡 자르면. 대신에 뭐 이런 마무리들이 다 생기지요. 그 다음에 이제 돌로 제가 자르는 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그라인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제가 나중에 다친 손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, 제가 이쪽 손을 가끔씩 못 쓰는 게 한 번 다쳤거든요.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해도. 그라인더 쓸 때는 항상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저는 습관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건데 덮개가 없는데 덮개도 꼭 이제 하시고, 이렇게 하고 요 큰 거 자르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그래요. 나머지 이런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. 한번 그래도 자르는 거 보면 뭐 이쪽에서 비춰야 되겠다, 먼지 때문에. 아까 그 벽돌도 그렇게 자르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이걸로 자르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파벽돌은 톱으로 자르는 게, 모르겠어요. 제가 개발해낸 건데 어떻게 보면 톱으로 자르는 게 최고 좋아요. 아주 괜찮습니다. 그리고 회원님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벽돌이랑 이 보드블럭이잖아요. 요거는 양쪽 다 날려도, 예를 들어서 이 벽돌을 깔끔히 자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먼저 날리고 그대로 이어서 뒤에서 또 날리면 되는데, 우리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. 한쪽 면만 자르고 뒤집어서 망치로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한번 해드려 볼게요.
자, 이렇게 하고요. 저기다 넣지. 요걸 요 앞만 자르고, 그 다음에 자를 때 이쪽은 좀 깊이 잘라면 좋아요. 중간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자르고 나서. 요렇게 자르면 요쪽이 좀 깊잖아요. 양쪽이 깊으면 더 잘 잘라집니다.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렇게 한쪽 면만 하시는 것도 좋아요. 양쪽으로 하면 맞추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, 보드블럭도 내 마찬가지예요. 그냥 이렇게 해서, 아이고, 요렇게 자르시면 요렇게 나갑니다. 보드블럭은 시멘트다 보니까 여기까지 90도로 한번 내려주시는 거 좋아요. 여기까지. 그러니까 항상 이 톱으로 잘라지는 면들이 잘라지는 겁니다. 요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이 판재도 마찬가지예요. 판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르면 좋은데 이 날이 여기서부터 2.3cm가 안 돼요. 잘 안 나가요.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할 때 그냥 한 면만 자르셔도 되고, 정교하게 하실 때는 반대면을 또 똑같이 잘라서 치면 돼요. 이것도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놓고, 그리고 너무 가운데 쳤구나. 이렇게 자르시면 이건 뭐 나중에 마감할 때 쳐내셔도 되고요. 이렇게 자르면 이제 이렇게 잘라집니다. 시공할 때는 대충 이 정도로 그냥 작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벽돌 됐고요. 이것도. 자, 요거는 이제 50D 부정형이죠. 저희가 쓰는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회원님들이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, 요게 100에 100 경계석이에요. 매직이 어딘데. 우리가 셀프로 자르면 요 정도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. 요 정도보다 더 많으면은 자르시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요거는 한쪽 면만 해서는 절대 안 잘라져요. 얘는 양쪽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한쪽 면을 잡아놓고, 저는 지금 대충 센터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, 뭐 시간 낼 때 잘 맞추시면 되고, 제가 가상으로만 잡을게요. 눈대중이라서 이렇게 하고, 그렇지. 네, 요건 이렇게 조금 큰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걸로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. 근데 이거 작은 그라인더를 쓰신다고 할 때는 양쪽을 날리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하고, 이 면 쳐낸 면을, 요 친면을 그냥 충격을 주면, 이렇게 충격을 주면 돌이 잘라지는 원리입니다. 이렇게 잘라져요. 이렇게 큰 게. 그래서 아까 자른 면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. 물론 뭐 더 정교하게 하려면 여기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라인더가. 그러면 그 깊게 들어가려면 천상 좀 큰 그라인더를 써야 되는데, 일반 회원님들이 큰 그라인더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하는 거고, 요건 이제 50T잖아요. 지금까지는 좀 짧은 거 자른 거고, 이 부정형이나 이런 정형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은 방식입니다. 라스트로 요거 하나만 더 자를게요. 얘도 그라인더 들어가는 정도까지 딱 끼고, 그 다음에 쳐서 잘라내면 돼요. 대표님 뭐 너무 늦게 말씀드렸지만, 다시 얘기하면 그라인더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꼭 안경을 끼셔야 돼요. 저 그냥 조금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, 또 말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안 낀 거고, 보호 안경을 또 꼭 끼셔야 돼요. 그리고 그라인더 사용법을 다시 라스트로 설명드리면, 모든 그라인더는 사실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.
그래야 그라인더가 말렸을 때 앞으로 튀어나가요. 위험합니다. 이렇게. 근데 돌 같은 경우는 말리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작업, 타일이나 돌은 이렇게 많이들 하지요. 근데 이제 이게 정식이고, 그 다음에 커버는 항상 좀 쓰시면 좋고, 이렇게 해야 이제 그라인더가 탁 나갔을 때, 안전사고들이 없어요. 저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, 라스트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, 그라인더는 끝에가 가장 중요합니다. 행성 나무를 자르는 뭐 할 때 앞 시작부터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. 끝에는 항상 안 말리게 천천히 싹 마감을 저두듯이 가면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. 큰 거라 해도 요렇게 굽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렇게 하면 근면이 이렇게 잘라집니다. 이렇게 제가 조금 비뚤어졌나봐요. 근면이 이렇게 잘라져요. 그렇게 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정교하려면 양쪽으로 하고, 하나 더 트릭을 드리면,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라서 그냥 가끔씩 도움이 되려면 모르겠는데, 덕분에 이것 좀 이쪽에 한 번만 나죠. 이게 조금 가차기 싸면 위험하잖아요. 여기다 밑에다 놓으면 돼요.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. 갈 때도 그렇고, 그래서 가차기 자르면 위험해.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를 대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, 생각보다 이렇게 작업하면 괜찮습니다. 뭐 어디게 뭐죠? 이게 거리도 있고 위험성도 굉장히 조금 낮아지고, 요걸 양쪽으로 매면 좋은데, 가이드 대고 이렇게 자르니까 제가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. 한번 시험해 드리면, 아이고 톱이. 이거를 가는 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, 라스트로 요거까지. 야, 성구야, 보여? 네. 너무 어두워졌는데 보이냐? 네, 머리. 서서히 어두워지긴 하는데. 라스트 컷입니다.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한데 할 때,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잘라질 좀 보이고요. 라인 잡아서, 자, 이렇게 우선은 잘랐습니다. 이렇게 잘랐어요. 뭐 여기가 단면이 이쁘지 않은 거는 나중에 이제 작업하시면서 좀 숙달이 되시면 뒤쪽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설명을 드리자. 형님 너무 어두워졌습니다. 뭐 하다 보면 요즘 낮에 일하느냐고 잘 못하고 밤에 자꾸 일이 돼요. 옛날과 제가 안 이기네요.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취급하는 자재들 다 잘라나가는 거 설명을 한번 쭉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더 노하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도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정보 공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들이 많습니다. 근데
또 얘기하는 거지만 셀프 인테리어는 우리가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, 뭐 앞에 누가 있었으면 그분들은 기술자지요. 그래, 그분들은 자기 것만 해야 되겠지. 근데 셀프 인테리어라는 어떤 항목 측에서 저희들이 서로 조그만 노하우들이 합쳐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저희가 있는 제품들 자르는 거 가끔씩 잘라야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자르는 그라인더라든지 그 날 같은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회원님, 늦은 시간 감사하고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